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5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주차에 걸쳐서 공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define, 정의하기죠. 정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정의하기는 우리 왼쪽에 보면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디자인 싱킹 핸드북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재구성하라. 정의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순히 보이는 이런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프레임을 바꿔라. frame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폴로 8호가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시켜서 달에 착륙을 해서 지구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나사 아폴로 8호가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이 듭니까? 이것은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달이고, 저 위에 멀리 달에서 바라본 지구죠. 지구가 대단히 아름답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달 부분을 촬영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달 표면의 상세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이런 사진이었는데요. 평온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풀한 폭이 없고 황량한 거죠. 놀랬던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행성이 우리 지구구나. 이렇게 해서 그 넓은 우주로 나가면서 우주의 광대함, 이게 비춰봐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지구는 너무 작고 왜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때 아폴로 8호의 아스트로노트, 우주 비행사들은 무심코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재조정을 촉발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달을 탐사하러 갔던 것인데, 거기에 사진을 찍고 보다 보니까 연구 결과 외에도 환경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끝이 없어 보이는 자원을 가진 광대한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1968년도였다는 거죠. 아폴로 8호 달 탐사 지구상 사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지구의 자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른 외계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황량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한한 우주에 있는 작고 매우 유한한 이런 이제 생명선이다. 지구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1970년도에 지구의 날을 창제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와 날 창제를 아이러니하게도 달에 착륙한 사진을 보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달처럼 이렇게 황량하고 쓸모없는 이런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Save the Earth 라는 슬로건을 걸고 We can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환경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전혀 좀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정화된 거 아닙니까? 달 탐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환경의 보호, 지구의 날,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접근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대되는 이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머무르지 말고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지구의 날 창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정의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익스트림 프로젝트. 이것은 이제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입장에서 봄으로서 해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익스트림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을 리프레이밍, 재구성하는 것은 이 경우처럼 어떤 운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설계 솔루션을 만든다. 여러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설계 솔루션을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정의하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의 이야기와 어떤 통찰력을 모았다고 한다면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서 문제를 재구성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 공간을 열 수 있는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익스트림 프로젝트. 여러분,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인트 오브 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포인트 오브 뷰의 3요소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저입니다. 유저는 사용자인데 유저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과제를 오더를 준 사람은 누군가?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 가능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파악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그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또 충족되지 않은 필요성은 무엇인가? 과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또 어떤 걸 해주면 그렇게 가장 만족하고 효과적이다 하고 느낄 수 있을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왜 통찰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해결하는데 이것은 공감적 필요 충족 프로세스에서 얻은 통찰력을 나열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전체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또 새로운 마당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이후에는 저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POV 우리가 디자인 싱킹 외에서도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점입니다. POV 예시 오썸 박스라고 선물 박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품 초기에 사용된 선물 정정어 플랫폼인 오썸 박스가 있는데 이 설립자들의 포인트 오브 뷰 이것은 어떤 그 선물을 주는데 오썸 박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립을 했는데 사려 깊은 선물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자기가 아주 감사한 고객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나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려 깊은 선물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빙 프로세스라는 거 설계를 다양하게 토론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또 남에게, 선생님에게 이런 과정들을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Awesome Box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포인트 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기프트 기빙, 선물 정정, 선물 기부, 선물 정정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이런 Awesome Box가 있고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합니다. 가상의 POV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한번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최근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광고도 많이 보게 될 텐데, 가상의 POB를 만들어 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들의 문제를 다시 짜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교란시킨 회사의 좋은 사례다. 초기 프레임에 넷플릭스 프레임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가 하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엄마가 있었죠.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이 엄마는 26세의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싱글맘이에요. 이미 바쁜 일정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DVD를 빌리는 한편, DVD를 빌려가지고 이제 공상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것이죠. 긴 하루 일과 후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딸을 챙기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딸을 또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딸을 보려고 그러니 DVD를 빌리러 가거나, 싱글맘이니까 불편함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용한다면, 이게 캐롤라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편함을 느꼈는데, 넷플릭스는 확실히 이게 DVD를 이 캐롤라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한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우편 배달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넷플릭스 회사로도 이제 독신자들을 위해서 뭐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는 거 이런 게 좀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솔루션 공간이 제약되어 더 큰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뉴 스탠다드라고 할 만큼 온라인으로 모든 것도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실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넷플릭스가 현안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편 배달하는 것, 주문 받아가지고 배달해주는 것, 이런 것만 한다면 훨씬 더 그 방법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2019년도에 시빅 사이언스 조사를 한 건데, 넷플릭스와 다른 업체들, 경쟁 업체들 간에 베스트 오리지널 컨텐트, 오리지널 컨텐츠의 베스트가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19년 통계입니다. 넷플릭스가 무려 60%, 압도적이죠. 그리고 아마존 프리미엄 비디오 1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루, 유튜브 프리미엄 4%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넷플릭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우편 배달하는 처음에 봤던 그 필요성만 보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시장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트,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좋은 영화를 발굴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아예 영화 극장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도 와서도 이렇게 넷플릭스 회장이 와서 한국의 이런 컨텐츠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접 이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죠. 영화에 국내 극장에 안 가고 넷플릭스에 바로 올려서 전 세계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서 준비를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뭔가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9단계가 있는데, 고객 구분, 고객 관계, 또 채널, 이렇게 가치, 주요 행동, 또 주요 자원, 키 리소스, 주요 파트너, 사업 파트너죠. 그리고 가격의 구성, 또 수익 구조, 이렇게 나눠지는데, 키 소스를 한번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추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고객 구분도 TV 쇼 보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성인을 위한 이런 컨텐츠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키 파트너, 주요 파트너는 스마트 TV와 동맹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LG U+에서 접목을 시켜서, U+는 바로 LG U+ 리모컨에서 넷플릭스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개통이 됐고, 최근에는 SK텔레콤이나 또 KT도 가맹을 했다고 알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파트너를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죠. 왜? 핵심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게이밍 산업의 참가자들, 그리고 TV 네트워크, 또 구글과 아마존, 뭐 거의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모든 기업들을 넷플릭스가 키 파트너로, 주요 사업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포인트로, 다른 POV로 재구성하는 것을 리프레임이라고 한다. 포인트 오버뷰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캐롤라인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26세 아주 젊죠. 싱글맘이다. 그녀는 친구들과 공유할 새로운 쇼를 발견하는 것에, 새로운 쇼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게 있죠. 흥분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녀만의 속도로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찾는 것, 그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작성되면서 다시 리프레임 하면서 넷플릭스는 온갖 다양한 혁신 기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정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런 딸 육아에 방해받지 않고 콘텐츠를 자기 원하는 공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 배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봤는데도 완전히 넷플릭스는 그런 거에 전환을 해서 재구성을 한 거죠. 리프레임을 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DVD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걸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 완전 사라지지도 거죠. 근데 여기는 DVD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초기에는 매일 배달 솔루션이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넷플릭스를 DVD를 매우 인기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발한다. 자,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우편으로 전달하는 솔루션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주문 받아가지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일일이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리모컨 하나 가지고 휴대폰 하나 가지고 바로 컨택을 해서 주문하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새롭고 즐거운 것이 반드시 콘텐츠 라이센스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콘텐츠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콘텐츠 라이센스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재미있던 영화가 있었다. 최근에 저런 거 있었죠. 한국 재벌 여자가 북한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 영화 TV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이나 외국에서 아주 또 인기라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걸 콘텐츠를 구입을 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콘텐츠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자체 프로그램, 이게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는 거죠.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앞에서 표에서 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속도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할 때, 예를 들면 보다가 멈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DVD를 빌려가지고 오면 3일이다, 5일이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또 반납을 해로 가야 되고 불편하고 하는데, 또 넘으면 추가 비용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건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DVD 우편 배달은 이러한 제약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트리밍을 옵션으로 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가격, 또 속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훨씬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디베이트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추가하면 이제 캐롤라인은 딸이 자는 동안에도 인기 공상 영화나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볼 것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많이 본다면 결국은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이 생기는 것이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 멘트는 뭔가 하면,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사회적인 영향만을 끼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애가 자는 동안에 좀 자기도 자거나 쉬거나 해야 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거 많이 본다는 게 이게 예를 들어 건강이나 이런 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회사는 고객이 원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쇼들을, 새로운 드라마, 연화들을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 주인공을 흥분하게 아주 뭐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대신에 이제 하나하나 DVD 하나 만들면 그게 뭐 계속 유통이 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까지 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 넷플릭스는 시청자들이 이미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각자에게 주는 시청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맨스 영화, 또 공상과학 영화, 전쟁 영화 뭐 이런 게 또 스포츠, 예능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반드시 이전 최초의 POV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그 고객이 필요한 대로 DVD를 우편 배달하는 그런 관점만 생각을 해서 했다면 이게 과연 됐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새로운 프로젝트 또 학업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거 말고도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거죠. 넷플릭스의 바이러스성 성장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특히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가 큰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극찬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오리지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넷플릭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리프레이밍, 정의하기는 리프레이밍이다. 다시 그 문제를 본대로 보고 이 정도 괜찮겠다가 아니고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리프레이밍이고 정의하기야말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넷플릭스가 최초의 포인트 오브 뷰를 사용하여 최초에 이게 배달하는 것 그대로 디자인을 지도했다면 많은 가치가 남아있었을 것. 이것은 이제 최초에 본 그 배달하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돕는 것 외에도 좋은 포인트는 당신의 팀을 구성을 하고 팀의 니즈를 맞추고 또 경쟁적인 아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재구성함으로써 경쟁적인 아이디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각자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 아이디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6주부터 또 저걸 배우게 될 텐데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이제 아이디어 창출 방법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접목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산출물을 내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공감하기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리프레이밍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완전히 혁신적인 창의적인 산출물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포인트 오브 뷰 체크리스트. 그걸 한번 보면 빠르게 보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구성하기. 그래서 팀에 영감을 주는 것. 항상 이게 이 프로젝트에 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 또 경쟁 아이디를 평가하기 위한 참조 자료를 제공하기. 또 팀 구성원이 팀의 높은 수준의 목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구를 제시하여 브레인스톰을 유발하기. 그래서 각 팀에서도 어떻게 하지? A는 B는 C는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이렇게 의견을 자꾸 구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자꾸 유발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이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솔루션 개념을 개발하는 불가능한 작업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지가 않더라도 또 많더라도 각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정 고객을 위해서 또 특정 효과, 특정 목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솔루션을 낸다면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을 통해 학습한 대로 POB를 재방문 및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또 혁신적인 작업들을 가이드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차에는 이러한 POB를 개발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료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의를 듣고 느낀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창업TV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